그 제주도도 조선시대에도 뭐 화산 폭발 기록이 있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제주도도 활화산으로 지금 과거에 5번의 대멸종에 많은 경우에 이 화산 폭발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가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백두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또 남한에는 한라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라산도 폭발할 수 있는 마그마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인가요? 그 제주도도 예, 그 최근에 뭐 조선 시대에도 뭐 화산 폭발 기록이 있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제주도도 활화산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뭐 피해 규모라든지 뭐 그런 거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예. 백두산만큼의 어떤 그 파괴력 아니면 과거의 그 끔찍한 기록 데이터는 없군요. 아, 예. 그런데 지금 뭐 지금까지 그 보면은 제주도가 현무암이 많다 그러는데 현무암을 만드는 용암을 좀 순한 편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백두산만큼 더 위력은 좀 약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더라도. 근데 지금 백두산 대분화라고 이 과학에서는 표현하던데 946년 그 그린란드 빙하 코어에서도 검출될 만큼 뭐 규모가 엄청났다.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7,000km를 날아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파괴력이 있고 그 영향이 그린란드까지. 거기까지 결국 유럽하고 전 지구적으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었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건 이제 화산재 얘기고. 화산재. 그다음에 화산가스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성층권 위로 올라갔을 때 햇빛을 차단시켜서 나오는 온도 하강, 그거에 따른 농업 생산력 감소, 뭐 그런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 뭐 재난에 대해서는 또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 다만 이유는 아직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 파괴력의 그 분출량에 비해서 가스가 이제 그 방출한 것도 생각보다 작았던 것으로 저희가 연구 결과 예상보다. 그 다음에 성층권까지 안 올라갔던 걸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어요. 아, 그래요? 940년 폭발이.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규모면. 예, 그 정도 규모면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때 천연 분화만 예외적으로 좀 그거를 벗어나는 그런 사건이었지 않았을까.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재미있는 거는 그 빙하로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게 2번의 큰 폭발이 있었는데. 아, 백두산이요? 예. 946년 폭발이 아마 946년 겨울쯤 11월 달쯤에 초에 일어났을 거로 보고요. 그건 역사 기록에 나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또 분출한 걸 보고 있어요. 2번 있는 걸 알았는데, 왜냐면 이제 암석 기록이 있으니까. 네. 그 간격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저희가 빙하로 연구하니까 그 간격이 1달에서 2달 사이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화산 폭발이 한번 일어났다. 그러니까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가서 원상태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한 번 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규모가 그 어떤 그 폭발의 성질이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면 굉장히 특이한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화산학자 입장에서는 많은 화산학자들은 그 2번은 일어났고 그것이 뭐 여러 번 일어난 건 당연한 건데 그게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났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비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한번 세게 분출하고 났으면 아유 대재앙 왔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근데 이제는 언제 또 다시 한 번 터졌다 해도 또 한 번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긴장을 놓칠 수 없겠네요. 예,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대비를 그거 보면 우리 이 백두산이 상당히 위험한 화산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제까지 이 한반도는 되게 그 재해로부터 좀 안전지대, 그러니까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안전지대라고 좀 평가하지 않았었나요? 뭐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그렇죠. 일본에 비해서는. 예. 근데 뭐 재난이 일어나면 일어난 거니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피해가 주죠. 그렇군요. 그 일본 고문원에도
이와 관련해서 좀 언급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네. 그 우리나라 고려사에도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나라 지역에 그 고 사찰이 있는데 그 고쿠지라는 그 사찰인데 거기 기록에 946년 11월 3일에 하얀 재가 눈처럼 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몇 군데 기록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기략이라는 역사서에는 947년 2월 7일에도 무슨 일본 수도인 교토에 요동치는 소리가 울렸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기록이 있는데, 요거는 그 첫 번째 거 11월 3일 거는 제가 보기에 백두산께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는 2월 달에 있었다는 건 백두산께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 결과는 큰 두 번의 폭발이 한 달 또는 두 달 사이 간격이었기 때문에 11월하고 2월이면 3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른 일본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이 아니었을까. 두 번째 일본 기략 자료는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일본이 사실 화산도 그렇고 지진 여기 정말 자주 일어나는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특별히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는 그 지판이라고 그러죠. 네. 지구 표면의 지각과 멘틀 상부가 하나의 마치 쉽게 비유하면 뗏목처럼, 물 위에 있는 뗏목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판이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은 그 네 개의 지판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특히 경계에서 이게 이제 서로 밀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 응력이 막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산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지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판이 만나면 한 지판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들어간 지판의 성분에 물이 많이 함유가 되면은 쉽게 마그마를 또 만들게 돼요. 네.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니까 화산 폭발이 또 잘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반도는 비교적 이제 지금 지판의 경계에서 좀 멀리 안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적 일본에 비해서 좀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질 시대로 봤을 때는 한때는 그 경계부에 위치했던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지금 경상도 쪽에 가면 경상분지로 해서 엄청난 화산재로 쌓여진 지층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요즘 그 백두산도 2025년 100년 주기설에 의한 그 폭발 이런 이야기가 우리도 떠돌고 있지만 일본도 2025년 7월에 일본 대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지금 막 퍼지고 있다고. 네. 그러면서 그것도 약간 일부 사람들이 그 공포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뉴스로 많이 나오던데요. 네, 거기 이제 단카이 해구라고 그러나요? 그쪽에 이제 필리핀 판과 이쪽 유라시아 판이 만나는 그쪽에 근데 그 판의 경계가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서 저기 남서쪽으로 쭉 이어지는 상당히 그 대도시가 인접해 있는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는데 10여 년 전에 우리 그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센다이 쪽에. 네네. 그 바닷가에서 일어나서 헤이리에서 엄청나게 동일본 대지진. 네,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동경은 아니고 그 동북 쪽에 좀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대도시 동경을 포함해서 많은 대도시들이 그 해안가에 있는데 그쪽을 따라서 엄청나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거기가 지금 거의 100년마다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어날 때가 됐는데 안 일어났다. 그런 게 오히려 의아할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과거 역사 보면 동경 대지진이라고 네, 있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100년 거기도 100년 주기설인가요? 그렇죠. 거의 이제 100년 전에 해당되죠. 그럼 이게 지진이나 이 화산, 폭발, 어떤 이 자연재해, 커다란 자연재해는 이렇게 어떤 주기가 있는 건가요? 100년 이렇게? 정확히 100년 간격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제 화산 폭발도 이렇게 보면 마그마가 자꾸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그마가 끌어올라서 얘가 힘이 쌓여야지 폭발을 하는 거고, 지진이라는 것도 이게 지판이 서로 밀다 보고 땅 밀고
부딪히다 보면은 이제 그 힘이 축적이 돼 응력이 네. 생긴다는데 응력이 생겨갖고 어느 정도 커지면 한 번씩 이제 튀는 거죠. 뒤틀어지면서 탁 튕겨지면서 그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응력이 생기는 게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보통 한 100년 간격이 일어나면 계속 그게 반복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불안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이럴 때는 뭔가 다 나름대로의 이 연결되는 가능성 아니면 근거들이 좀 있긴 있는 거군요. 근데 특정 시점을 딱 그렇죠. 잡기는 쉽지가 않죠. 그냥 대략 100년 전후 그쵸. 이런 식으로 예. 발생이 됐다.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이 폭발이 될 때 이 황산염 네. 이게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백두산 분화 당시 발생한 황산염 침정량 이게 이제 다른 그 어떤 그 폭발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화산재 폭발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서 한때는 이제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때 황산 분출량이 거의 비슷한 탐보라 화산 폭발처럼 비슷했을 거라는 세계 최대. 예, 그 정도로 됐을 거라는 추정이 많았어요. 그런 연구 결과. 근데 이제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가 사실 또 의문인데 아마 이 황산 가스만 중간에 어디 딴 데로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양이 작았다라는 결론을 저희는 내렸고요. 그 다음에 분출되는 양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석증권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 분출 고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백두산은 이상할 정도로 분출 고도가 석증권까지 안 갔다는 거죠. 또. 예. 그래서 왜 그런지는 지금 아직도 저희가 미스테리인데 946년 분출은 좀 더 굉장히 예외적으로 방출량도 작았고 분출 고도도 약했다. 그러니까 보통의 그 정도 규모의 화산 폭발이었으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만 굉장히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백두산의 그 분화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 밝혀낸 것들도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이신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회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러면은 그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 분출할 건지 두 번 분출할 건지 그 간격은 얼마나 될 건지 그 다음에 성분이 어떻게 변화함에 따라서 폭발력이 달라지는데 앞으로 성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그게 땅 속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근데 표현은 이제 땅 바깥에서 표현이 되죠. 근데 땅 속을 아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가 많이 돼야 되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과거 사례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범죄자가 있어요. 그럼 이 범죄자가 어떤 식으로 범죄를 일으켰는지 이제 알고 싶으면 그 전에 기록을 보면은 보통 비슷한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행동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패턴. 예. 그러니까 자연도 비슷한 게 반복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기록을 보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빙하는 저희가 946년도 것만 연구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분출도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화산 폭발이 백두산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이 일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폭발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서 폭발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기근을 가져오거나 온도 하강을 가져와서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 백두산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이슬란드 라키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뭐 좀 논란이 있긴 한데 그 폭발로 인해서 기근이 오고 유럽 쪽에 그러면서 결국 그 뭐 몇 년 후에 이어져서 프랑스 대혁명이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민심이 흉흉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백두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 폭발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산뿐만 아니라 한라산도 있고 울릉도도 있고 울릉도도 굉장히 활발한 산이죠. 울릉도도 화산인가요? 예, 화산섬이잖아요.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입니다. 그래요? 예, 울릉도 가면은 다 화산 기원의 암석만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울릉도 제가 잘 너무 무식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뭐 그 백두산 꼭대기에 뭐 어떤 호수 같은 게 있고 한라산도 백록담 뭐 있잖아요. 울릉도는 그렇게 좀 터지면 여기가 터질 거야라고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나요? 거기도 뭐 나리분지라고 있잖아요. 울릉도에. 나리분지.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함몰된 데가 있긴 한데 물 양은 제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말을 못 들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보면 한 번의 폭발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여러 번의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백두산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뭐 꼭 한 군데 여기가 아니라도 바로 인접한 옆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거기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돼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 땅 속의 어떤 그 구조라든지, 네. 예, 뭐 마그마방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과거 역사를 알기 위해서 울릉도 화산 폭발의 기록이 있는 지층이라든지, 특히 동해 해저 퇴적물에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주 자세한 연구,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냥 화산 연구한다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영화에서 봤던 장면, 그러니까 뭐 화산 근처에 어떤 탐지기 같은 거 설치하고 그 뭐라 그럴까 지하에서 일어나는 어떤 집파라고 하나요? 뭐 이런 어떤 음파 여러 가지 지진 같은 거, 지진파 예, 같은 예, 거 예. 이런 걸 통해서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과거의 어떤 그 화석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네. 패턴을 알아내는 게 그것도 중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언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얼마마다 재반복이 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규모나 영향, 무슨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대체. 예. 그럼 여러 가지 환경 평가라든지 역사하고 맞물리면 역사 기록, 정치, 문화적인 것까지 같이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우리의 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 이와 관련된 연구 수준 아니면 여러 가지 장비의 수준 어떻습니까? 연구 수준이 아주 뛰어난 분들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해요. 부족하다. 우리나라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그 지원이 아직만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저도 지금 빙하로 요거 연구하려는 아이디어는 한 10년 이상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연구비 확보가 빨리 안 돼서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연구비 네. 그쵸 말씀하신 대로 연구비가 있어 연구원들하고 뭐 장비 구입하고 막 이러면서 가니까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막 그 유명한 벤처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뭐 기업가들이 막 되게 대주기도 하는 것 같던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약한 정부 거예요. 보조금 주로 정부에 의존해야 되는데 예, 이제 뭐 그게 이제 다 뭐 또 만족할 그렇죠. 정도로 연구비를 줄 수가 없다 보니까 한 군데 이제 집중하다 보면 또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특성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뭐 좀 안타까운 거는 그게 이제 중국하고 북한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논문을 많이 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백두산이라 안 부르고 창바이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장백산. 그렇죠. 장백산. 장백산. 근데 이제 영어로는 창바이 이렇게 되니까 논문마다 창바이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예, 우리는 애국가에도 나오고 우리의 영산이고 우리의 영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국제적으로는 뭐 창바이산 불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연구를 많이 해서 백두산 이름 들어간 논문을 좀 썼으면 제가 이제 그 소원이었고 그게 이제 작년에 한 10년 가까이 이 고민을 하다가 뭐 똘똘한 또 학생이 열심히 연구를 같이 잘해줘서 같이 해서 저희가 논문을 낼 수가 있었고요. 예. 근데 좀 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그 과학적인 연구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되게 먼 것 같긴 한데 만에 하나 정말 발생한다면 이건 엄청난 그쵸. 우리 재앙이잖아요. 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입을 손실 아니면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건 정말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죠. 뭐 지금 뭐 유튜브에 많이 떠도는 뭐 지구 대멸종 뭐 5번 있었고 이제 6번째 일어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 과거에 5번의 대멸종에 많은 경우에 이 화산 폭발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가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연구가 필요하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걸 지질학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화산 연구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지질학의 한 분야인 화산학이라고 봐야죠. 화산학. 네. 아, 근데 제가 원래 전공 분야가 화산학은 아니고요. 저는 빙하 가지고 주로 기후 연구하고 온실가스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빙하를 이용해서 화산 연구하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아무도 국내에서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빙하를 이용해서 유리한 점이 뭐냐면 거의 한 달 간격으로까지 그 정확한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가 한두 달 간격이었다라는 거를 다른 방법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그 디테일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화산재가 어디까지 날라고 어떻게 거동했는지에 대한 먼 지점에서 또 이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다음 환경평가, 그때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연구를 하는 데는 기존의 이제 암석학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빙하를 이용한 화산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이제 학부 때는 지질학을 했고 화학을 했고 대학원 때 암석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박사 하면서 좀 바꿨어요. 근데 뭐 여전히 뭐 굉장히 관심은 많고요. 그래서 뭐 화산도 이제 하고 빙하를 이용한 저는 화산을 하면서 기존의 암석학 위주의 화산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과학적인 이해를 높이는 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긴 해야겠네요. 이 화산. 우리가 워낙 그런 사건이 없다 보니까 좀 방심하고 있고 또 별로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는데 분명한 건 우리 한반도에서 과거에 그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 두 번씩이나 뭐 100년 주기마다 또 난다니까. 하여튼 이러저러한 것들 감안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좀 많이 좀 지원도 되고 또 활발하게 벌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말씀 듣다가 하나 궁금한 게 우리 보통 해저 지진 뭐 이런 얘기 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해저에서도 화산 폭발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죠. 아, 그래요? 예, 몇 년 전에 통가 화산 폭발로 해서 근데 그건 규모가 백두산의 한 100분의 1 수준인데 그 천년분의 100분의 1 수준인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그 물기둥이 수직적으로 뭐 10km 이상 이제 올라가고요. 그 수증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거를 해서 쓰나미가 생겨갖고 쓰나미. 쓰나미에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까지도 영향을 주기고요. 수직적인 그게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통가섬 화산 다행히 사람 인명피해는 거의 없는데 사람이 안 자니. 근데 섬이 두 동강이 났어요. 그래요? 폭발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해저 지진, 해저 화산 폭발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그렇죠. 염두에 둬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주변에 항상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3년에도 그렇죠. 바다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색다른 분야긴 한데요. 네, 화산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안진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